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공부했던 격국론을 한번 중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격국론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을 중심으로 격국론을 중간에 한번 정리해 보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살려서 다음에 격국론 공부할 때도 또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격국론 체계는 우리가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원령용신이죠. 원령용신. 이건 격국용신의 용어가 좀 헷갈리죠. 그냥 원령, 원령용신. 이것은 일주가 사주팔자 전체를 사용하려는 뭐 방향 내지는 뭐 의향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어요. 아까 무슨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주팔자 전체를 봐서 일주가 전시형 내각을 꾸려야 되는지 뭐 평화형 내각을 꾸려야 되는지 아니면 뭐 개척형 어떤 그 판을 짜야 되는지 뭐 이런 우리가 그 예를 들었죠. 그렇게 일주가 부여받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팔자를 사용해서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모색하는 방향, 의향, 이것이 원령용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령용신은 대부분 그냥 격인데요. 이건 이름뿐인 격이죠. 일단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건데 일단 원령용신과 격을 2단계, 지금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는 섞어서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헷갈리시니까요. 그래서 원령용신은 우리가 크게 선과 악, 선은 길신, 악은 흉신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의미상 희신과 기신을 흉신과 길신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선, 악으로 나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서에서는 길신, 흉신 이렇게 나누죠.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그것은 그냥 편의상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그게 진짜로 선하고 악하고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본성은 항상 선신의 본성, 악신의 본성은 항상 남아있긴 하죠. 근데 그것이 때로는 길하기도 하고, 선한 것이 항상 길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항상 기쁜 것은 아니죠. 악신이라고 우리가 구분해놨는데, 그것이 항상 흉하거나 꺼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은 선한 용신은 순용하고 악한 용신은 역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관인식이고요. 재관인식. 이것은 살상겁인이죠. 순용이란 뭐냐면 내가 일주가 쓰는 어떤 용신을 사용하려는 의향이나 방향을 정해서 어떤 글자를 지정하면 그것이 용신인데 그 용신이 선신이라 그러면 순용한다. 순용이란 그 용신을 생해주거나 보호해주는 것이죠. 생해주는 것도 결국은 보호해주는 것이죠. 이 생호죠, 생호. 예컨대 관성을 식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은 인성이죠. 근데 관성을 생해주는 건 재성입니다. 앞뒤죠, 관성의 앞뒤. 그런데 생해준다는 것이 단순히 힘을 보태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식상으로부터 또
관성을 보호하는 기능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힘을 보태주는 생뿐만이 아니고 힘을 안 좋은 파괴하려는 것에 힘을 빼서 유통시켜서 도와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악한 용신, 살상거비는 역용해야 되는데 역용의 방법은 그 용신의 본성을 눌러주거나 아니면 교화해 주는 거죠. 칠살인 경우 인성으로 교화해 주거나 식상으로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뇽역용이라고 하는 여기서 용자는 상신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선신답게 쓰이려면 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순용의 글자는 생이나 호다. 그래서 재성이 생해주고 인성이 보호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상신이라고 하고요. 악신은 그 악성을 눌러주는 것인데, 눌러주거나 교화해주는 것인데, 칠살이 악신인데, 그것을 인성으로, 식상으로 눌러주거나, 인성으로 화해주는 것. 그래서 식상과 인성은 이때는 상신이다. 여기서 용은 원령용신에서의 용신은 그 자체가 격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주가 팔자를 사용하려는 전체적인 방향, 의향을 나타내는 글자고, 순용 역용할 때 용자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 도구죠, 도구. 그것의 그 상신이다. 이렇게 원령용신에서 선악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맞춰서 우리가 쓰임을 정하면 이제 격국이 비로소 정해지는 거죠. 엄격히 말하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 그 쓰임을 발휘할 도구 또는 상황, 상태, 이걸 갖춘 상태가 비로소 격국인 거죠. 이 격국은 이제 그래서 일단 용신이 상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갖추면 격국으로 이름 붙이고 그것이 이루어진지 성패는 이루어졌는지 패한지 패였으면 그걸 구해내는 건지 이것을 보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신이 갖추었다고 전부 다 격국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상신이 또 침탈받거나 손상받거나 합거되거나 해버리면 이루어질 듯 하다가 못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팔자들은 어떻게 보면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는, 실속도 없는 그런 유형에 속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상황에서 격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지를 판단하고 그것에 맞는 구응을 찾는 단계. 그것이 세 번째 단계죠. 이렇게 성패 구응까지 보면 이제 격국은 비로소 완비된 어떤 일주의 의향과 도구를 갖춘 그런 어떤 형태가 갖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대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는 주로 격국의 고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 원국에서 판단하죠, 물론. 그런데 대운은 그 고절을 낮추거나 더 높이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또한 여기서는 운에서 성격 패격이 또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뭐 넓게 보면 이건 다 변격에 들어가죠. 운에서는 대운에서는 변격을 한 번 더 고려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격국론의 어떤 체계라고 볼 수 있죠. 흐름도 1번에서 2번에, 2번에서 3번에, 3번에 4번. 그러면 제일 첫 주제 월령 용신이라고 했죠. 월령 중에 특히 월지에서 우리는 용신을 취하고 격을 정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욕식 삼원 만법중 거기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통신에서 통신. 원령은 우리가 제강이라고 해요. 제강은 제일 강황한 거죠. 강황한 거. 그런데 원령이 강황한 것은 팔자에서 제일 강황한 기운이 모이는 것은 원령인 건 알죠. 근데 단순히 그래서 원령에서 용신을 취하는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 추유라고 해요. 추유. 핵심 고리라는 뜻입니다. 핵심 고리. 급소. 핵심 급소. 원령은 제강이기도 하고 핵심 급소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 이렇게 그물을 쭉 생각해 보면 이쪽 어디 한 군데를 정확하게 올가매기 위해서 딱 잡을 때 어디 잡아야 하는 지점 거기만 하나를 딱 잡으면 나머지는 수월하게 잡을 수 있는 뭐 이렇게 그 채알 혹시 아시나요? 천막 여기 중간에 우리가 기둥을 이렇게 세우죠. 아무데나 세우면 안 됩니다. 중간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기둥을 딱 세우면 이 기둥 하나로만 해도 이 넓은 천이 잘 펴져서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추유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원령의 월지는 강황할 뿐더러 어떤 통제, 통솔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통제력이나 통솔력을 가지는 핵심 급소를 장악하는 것은 바로 청숭하는 것, 청숭. 다른 것이 섞여지 않는 맑고 순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자가 그 팔자에서 이런 핵심 역할 그리고 다른 글자들에 비해서 세기도 왕도도 왕하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려면 왕하고 청순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왕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청왕은 따로 떼서 맑고 왕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맑으면 왕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잡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 전일한 집중 이런 것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불청하기 때문에 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소 약간 기가 약하더라도 딱 한 글자로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청하고 도리어 왕한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월지를 논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 강황하고 청순한 것을 어떻게 찾느냐, 어디서 찾느냐, 어디서? 월지 본기라고 보는 사람, 사령한 글자, 또 투관한 글자, 이런 것들 각자 개별적으로 원령 본기가 이 강황하고 청순한 글자의 역할을 한다. 이게 용신인데요. 아니면 사령자가 역할을 한다. 아니면 투관자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공부한 고서위주의 자평진전 또는 연회자평의 격국론 체계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은 원령 본기 중심의 잡기에서는 투관자를 보고요. 그 다음에 연회자평의 원령 분일 용사교를 사용하면 사령자를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기의 유통과 전화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지가 어떤 사주팔자의 핵심 지역은 분명한데 그 기운이 다른 데로 다른 걸 생해서 아니면 다른 것과 합해서 변화를 한다면 그것까지 같이 고려해야 된다. 그런 것이 적천수의 견해. 그런 걸 충실히 따른 게 우리가 일본에서 공부한 주보법입니다. 크게 강황 청순하는 것을 용신로 삼으려고 월지를 중심으로 논하는 것인데, 그것을 강황 청순한 것을 보는 방법이 월지 본기, 사령자, 투관자, 그다음에 기의 유통과 전환을 고려한 주보법의 방법,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명리학대기에서는 월지 중심의 격국론은 4권, 5권, 9권 정도하고, 월지 기의 유통, 주보법이죠. 이것은 이 명리학대계 전체를 관통하는, 그렇지만 1권에서 다뤘고, 제가 이 명리학대계 전체의 사례로 나오는 예시들을 가급적이면 이것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지금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격국 용신을 취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이건 제 사견입니다. 사견. 부기를 구분한다. 어떤 팔자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부자 팔자인지 아니면 귀한, 소위 말하는 벼슬 할 팔자인지를 빨리 판단하는 방법은 사령 격국론으로 보면 됩니다. 격국론으로 보되 사령자 중심의 사령자가 투관하면 격이고, 이게 일단 귀하다. 성격된 전제면 성격. 그러니까 사령자가 투관하고 성격이 되면 귀하다. 이 투관한 사령자는 월지 본기와 서로 거스르지 않아야 되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근데 사령한 글자가 투관하지 않고 있는 팔자에서 천간에 투관한 글자 중에서 제일 왕한 글자, 그것이 물론 당연히 지지의 힘을 얻는 것이니까 제일 왕하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또 격국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부자팔자. 격으로, 그러니까 투관하는 글자로 격이 이루어지면
부귀하고요. 귀도 가능하고 부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천간에 있는 글자 중에서 망한 글자로 격국을 이루면 부자팔자다. 이런 식으로 얼른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좀 사령은 원령이죠. 원령. 투관한 팔자를 보는 것은 원령만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천간에서 보기 때문에 이때도 항상 격국은 우리가 아까 어저께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있는데 진신이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용도로 유추해서 확장할 수 있다고 했죠. 어쨌든 월령, 월지, 본기가 설령 다른 것이 투관해서 월령, 본기가 격국, 용신이 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월령, 본기와 서로 거스르면 레벨이 낮아지거나 좋지 않은 팔자 구조다. 이런 것은 여기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전부 다. 그 다음에 풍요로운 인생, 심리적으로 속 편하게 아니면 유유자적하게 살고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살고 뭐 이런 것들을 보려면 조후가 갖춰진 얼른 보면 됩니다. 음양과 조후를 보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 관련된 거, 사건, 기타, 인생사 이런 것들을 보려면 주보법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된다. 주보법. 여기에서는 급수나 육친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가 강점을 보는 거죠. 계략적인 부기를 볼 때는 격국으로 보고 또 그 사람의 그냥 인생을 무난하게 살아나갈지를 볼 때는 조우나 음양을 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꼼꼼히 따져봤을 때는 주보로 보고 이 세 가지를 다 구사할 수 있으면 우리가 실수할 확률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쪽집게가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사주팔자 이론을 공부하는 것은 오류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것은 이론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영이 영으로서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예측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보이는 대로 봐주기 때문에 우리가 즉 이것은 어떤 규준, 기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밀하게 정하는 거죠. 우리가 시국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시국이 이 큰 통 같은 게 눈금 표시하고 이런 글자가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예측한다고 하면 이론적인 모형을 갖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주 이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오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의 목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격국론 어떤 대략의 흐름은 개요, 체계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 세부적으로 뭐 십신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때의 구성 요소들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위에 격국 체계의 1번, 2번, 3번, 4번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월지 중심으로 용신을 취하고 격을 정하고 상신을 구하고
시신을 구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 4장부터는 우리가 다시 기초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한번 보고, 또 고서에 나와 있는 이론들도 꼼꼼히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요즘 스타일로 바꾼 격국론,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 용어가 아닌 우리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격국론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4장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